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하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일본 홋카이도 여행에서 완전 반해버린 도시 하코다테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5박 6일 동안의 여행기라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하코다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직접 담아온 생생한 꿀팁과 히든 스팟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코다테라는 곳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멋진 도시를 알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홋카이도의 보석 하코다테 여행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삿포로 여행을 마치고 하코다테로 이동했는데요. 보통 삿포로에서 하코다테 갈 때는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제가 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 스스키노에 있는 제 숙소 바로 근처였기 때문인데요. 기차를 타려면 삿포로역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살짝 귀찮더라고요. 버스는 출발 시간 15분 전에 정류장에 왔고 기사님도 친절하셔서 잘 탑승했어요. 버스가 생각보다 꽤 괜찮아서 한 번 더 만족. 의자도 편안하고 이런 가림막 커튼도 있더라고요. 버스는 정시에 딱 출발했고 가면서 몇몇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더 태웠어요. 말씀드렸듯이 보통 삿포로에서 하코다테 갈 때는 JR 특급 열차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시간은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제가 탄 이 버스는 약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로 기차보다는 더 걸려요. 하지만 여기서 버스의 장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버스 가격이 기차 가격의 반도 안 됩니다. 저처럼 가성비 찾고 시간 부자인 여행객에는 여러 가지로 괜찮은 선택이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정말 꿀맛이라는 액기뱅과 기차여행의 낭만을 못 즐기는 건데 요즘에는 편한 걸 더 우선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버스 탄 거 아주 만족이고요. 가는 중에 2번이나 휴게소에 들려주셔서 화장실도 가고 바깥 공기도 쐬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간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버스 타기 직전 정류장 앞 세이코마트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샀거든요. 뭐 버스 안에서 먹으면 말해 뭐해 다 맛있죠. 특히 이 홋카이도 지도가 그려진 조지아 카페라떼, 세이코마트 전용 상품 같은데 진짜 우유 풍미가 예술입니다. 완전 추천이에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밤이 되었고요. 드디어 하코다테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심가인 하코다테 역에서 내리는데 저는 고류가쿠 공원 근처에서 내렸어요. 하코다테 기차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편한데 제가 하코다테 도착한 이날이 주말에 일본 연휴가 겹쳐 숙소비가 엄청 비쌌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하코다테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고료가쿠 공원도 보고 타워 전망대도 가야 해서 고료가쿠 공원 근처에서 하룻밤만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첫째 날은 이동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고료가쿠 둘러보고 제가 하코다테 여행하는 동안 4박을 더 지낼 숙소로 옮길 예정이에요. 다음 숙소가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고 여러 명소와도 가까워서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잘 놀고 숙소 옮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고료가쿠 타워 보이네요. 마을에서 고료가쿠 공원이 바로 연결되고요. 전날 밤 숙소 가는 길에 이 공원 지나갔었는데 어제는 깜깜해서 무서웠는데 아침에 보니 정말 멋지네요. 으리으리한 소나무에 넓은 연못까지. 하지만 공원 산책은 이따가 하고 먼저 고료가구 전망대로 가볼게요. 조금이라도 북적이지 않을 때 보려고 오픈런합니다. 고료가구 타워 도착했고요. 입구에서 1200엔에 티켓 사고 진짜 전망 보러 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순식간에 전망대에 올라 드디어 뷰를 마주하는데 와 대박 뷰가 진짜 예술이에요.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와 기울어진 유리창 밖으로 고류가구 요새와 공원이 보이는데 와 진짜 너무 멋져서 웃음이 그냥 나오네요.
이 고료가꾸는 프랑스 군사시설에서 영향을 받은 별 모양의 오각형 방어시설인데요. 1869년 보신 전쟁에서 도쿠가와의 군사와 신정부군이 최후의 결전을 벌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하코다테 전쟁 패배는 사실상 메이지 정부의 시작으로 연결되죠. 전망 한번 보는 티켓 가격이 1200엔이라 갈까 말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아니 블로그나 영상 보니 공원만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안 왔으면 어쩔 뻔. 여러분 여기 정말 볼만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1200엔 가치 충분히 있으니 여기 꼭 오세요. 그리고 여기가 계절마다 또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해요. 저는 여름에 가서 초록초록 싱그러운 느낌이 있고요. 봄에는 여기 공원에 1600그루의 벚나무가 있어 완전 샬랄라 그 자체.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분명 나뭇잎이 물들어 알록달록할 테고 겨울엔 눈이 오면 또 그 모습이 장관이겠죠. 아무튼 여러분 고력가구 타워 완전 추천이에요. 전망 잘 봤으니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갑니다. 근처에 홋카이도 3대 디저트 맛집 로카테이가 있어서 바로 갔죠. 그런데 여기 무슨 비밀의 공간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도 예쁘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짜잔! 와, 통창으로 고료가구 공원이 보이는데 진짜 예뻐요. 완전 일본 감성 낭낭. 무슨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창밖 풍경입니다. 하코다테 첫날 아침부터 저를 계속 감동시키는데요. 여기 로카테이 매장은 10시 오픈인데 카페는 11시 오픈이라 살짝 기다리다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로카테이의 유명 디저트는 마루세이 아이스 샌드위치인데 제가 그건 삿포로 로카테이에서 먹어서 여기서는 다른 걸 주문했어요. 바로 크림 브릴레랑 커피. 제가 원래 크림 브릴레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로카테이 메뉴에 이게 신메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켰는데 맛은 그냥 보통. 스페인 여행 때 로컬 식당에서 먹었던 크림 브릴레는 많이 못 미치는 맛이었어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먹으니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커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먹으면 계속 리필을 해줘요. 저는 하루에도 커피 3잔 이상 먹는 커피 덕후라 리필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예쁜 사진 찍고 싶으시다면 티를 시키세요. 제 옆 테이블에서 티 시켜서 먹는데 예쁜 폿에 예쁜 잔에 잘 나오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먹고 나왔는데 어떡해, 폭우가 쏟아집니다. 다음 코스가 바로 옆에 있는 고륙가구 공원을 산책하는 건데, 하지만 계획형인 저는 비가 쏟아져도 갔습니다. 비가 그치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요. 사실 저는 비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튜버가 된 이후에는 촬영하는 날 비가 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촬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영상도 예쁘게 안 나오니까요. 조금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공원 산책을 하는데 이날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다가 잠깐씩 잦아들기도 하고, 그래도 오래 산책은 못할 것 같아 공원을 가로질러 숙소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낮은 언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길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벚나무가 정말 너무 멋지게 쫙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환상적인 풍경이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그게 왜 이렇게 예쁘고 신비스럽게 느껴지는지, 흙냄새와 풀냄새는 제 코를 넘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하고요. 한참을 가만히 서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았어요. 풀냄새가 좋아 심호흡도 계속하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할 순간이었죠. 그렇게 벚나무 가득한 언덕길을 내려와 짐을 맡겨둔 숙소로 돌아왔고요.
비가 잦아든 후 노면 전차를 타고 새로운 숙소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드디어 숙소 도착. 앞으로 제가 5일간 머물 하코바 하코다테 바이더 쉐어 호텔이에요. 옛 은행이 있던 곳을 개조해 만든 호텔이라는데, 와, 여기가 로비인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느낌. 일회용 어메니티랑 가운은 필요시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직원들도 친절해서 첫 느낌이 좋았어요. 여긴 제 방이 있는 층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 예쁘죠? 뭔가 북유럽 인테리어라고 해야 할까? 드디어 방에 들어왔고요. 가성비 여행자인 저는 도미토리 룸을 예약했는데 침대는 이렇게 생겼고 친구 상태도 좋고 작은 사물함도 있어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고 따로 되어 있는 여자 샤워실도 진짜 넓고 잘 되어 있어요. 코인 세탁기, 건조기도 있고 샤워부스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과 루프탑을 보러 갈 건데요. 주방은 제일 꼭대기층에 있어요. 짜잔, 여기가 주방. 넓진 않지만 주방용품도 잘 갖춰져 있고 괜찮네요. 음식을 만들어 먹진 않을 거지만 장기로 머물면 요리를 하기에도 손색 없는 주방이에요. 이제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 루프탑 테라스입니다. 우와, 대박. 분위기 죽이죠. 진짜 바로 앞이 바다예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예쁘다니. 뒤쪽으로는 하코다테 상징 중 하나인 하치만 자카가 있고 하코다테 산도 있고요. 그리고 명소인 카네모리 아카엔카 창고랑 유명 맛집 럭키피에로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바로 근처에 다 있어요. 지도상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 위치가 더 좋네요. 여러분 하코다테가 작은 싱글룸들은 가격대가 좋은 호텔들이 꽤 있는데요. 8에서 10만 원 선? 제 도미토리는 평일 기준 4에서 5만 원 사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숙소 분위기도 좋고 위치도 좋아서 완전 만족입니다. 이렇게 호텔 투어까지 마치고 짐 좀 정리하고 나니 배가 엄청 고파오는데요. 그래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럭키피에로에 갔어요. 럭키피에로는 하코다테에만 있는 로컬 패스트푸드점인데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 그리고 평균 이상의 맛으로 현지인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스트 메뉴인 차이니즈 치킨버거 세트 주문했고요. 매장이 꽤 독특하죠. 럭키피에로의 재미있는 인테리어는 다른 큰 매장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온 베스트 메뉴 차이니즈 치킨버거 세트. 유튜브 블로그에서 다들 맛있다고 하길래 완전 기대 중이고요. 드디어 먹는데 오, 진짜 맛있네요. 아주 자극적인 맛의 닭강정이 들어간 버거예요. 그리고 이 데미글라스 소스, 화이트 소스, 치즈 소스에 버무린 프렌치 프라이도 정말 맛있습니다. 어, 이게 뭐라고 순간 행복해지네요. 세트 메뉴 음료로 우롱차가 나오는 게 약간 에러이긴 한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세트면 땡큐죠. 감사히 먹었고요. 강조 안 해도 하코다테 오시면 드시겠지만 여러분 이 차이니즈 치킨버거 세트는 꼭 드셔보세요. 그렇게 둘째 날은 마무리되었고요. 여긴 호텔 옥상인데요. 자기 전 바다 보며 밤 공기 쐬다가 아주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오늘은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씻고 옥상에서 아침 공기 느끼며 커피 한 잔 했죠. 와,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확실히 저는 소확행 체질인가 봐요. 슬슬 준비하고 숙소를 나왔는데요. 숙소 앞에 이런 귀여운 석상이 있네요. 붉은 신발을 신은 소녀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여행 오면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그러면 좋은데. 아무튼 조금 걸으니 바로 카네모리 아카렌카 창고가 보입니다.
아카른가는 붉은 벽돌이라는 뜻인데요. 이 창고들은 1887년도에 건축, 총 7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쇼핑몰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붉은 건물에 흰색 문, 그리고 세세한 장식들이 정말 멋지네요. 사실 여기가 관광객들이 많은 곳인데 너무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여유 있게 아침 산책 잘했습니다. 다음은 20분 걸어서 하코다테 아침 시장 에키니 시장을 갔어요. 시장 구경도 하고 아침밥도 먹으려고요. 시장이 꽤 활기 있고 규모도 큰데요. 실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내 시장도 크게 있어요. 구경 조금 하다가 열심히 검색해서 찾은 카이센동 맛집에 왔습니다. 차무 시푸드 레스토랑. 여긴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맛집이래요. 역시 웨이팅 있고요. 그래도 생각보단 빨리 들어왔어요. 오늘도 다찌석 당첨이고요. 저는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하코다테 라이스볼을 주문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 우니, 게살, 연어알 좀 보세요. 딱 봐도 신선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가 맛도 있지만 반찬을 다양하게 주는 걸로 유명해요. 저같이 반찬 좋아하는 사람에겐 아주 딱이죠. 카이센동도 반찬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완전 대만족. 그런데 지나고 나니 털개의 미소국을 안 먹은 게 후회되더라고요. 여기 털개의 미소국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다음에 가면 꼭 먹어야겠습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너무 맛있는 카이센동을 먹으니 그냥 기분 최고. 후식으로는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유바리 멜론을 먹었는데요. 뭐 이거야 맛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먹는 멜론들도 만나서 뭐 아주 특별하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카이센동 먹고 후식으로는 아주 좋았어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돌아와서 오후에는 제가 오전에 구경했던 곳의 반대쪽을 둘러보러 갑니다. 하코다테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 세상 예쁘다는 하치만 자카 언덕을 올라가는데 주변 집들이 정말 예쁘네요. 하코다테는 일본 내에서도 개항이 빨리 된 도시라 서양식 건축물이 많다고 해요. 이 자카는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뷰가 이렇게 멋져요. 언덕 올라가는 건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개인차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힘들면 쉬엄쉬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풍경이 예쁘니 구경도 하면서요. 드디어 언덕 끝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와,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빛나는 듯한 바닷가 도시 풍경. 여기에서 인생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저는 호냉러라 다른 여행객들도 사진 삼매경이라 바빠 보이고 그래도 놓칠 수 없어 한 분께 겨우 부탁해서 건졌습니다. 짠! 이 하치만자카 근처로 여러 명소들이 있어서 이제 산책하듯 천천히 둘러보려고요. 이건 1882년도에 지은 일본식 건축물인데 현재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일정이 타이트하니 나중에 와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런데 걷는 길이 진짜 예쁩니다. 걷기만 해도 정말 좋아요. 그렇게 도착한 구 하코다테 공회당. 블루그레이 옐로우 컬러 색감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내부 관람하는 데는 300엔인데 들어가 보려고요. 이 공회당은 메이지 시대 서양식 건축물로 일왕이 홋카이도를 방문했을 때 거처로도 사용되고 또 지역 행사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래요.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볼 게 많습니다. 그중 최고는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인데 짠! 이게 공회당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하코다테 뷰. 2층 테라스인데도 앞이 뻥 뚫려 뷰 보기가 좋습니다. 이때 갑자기 드는 생각. 며칠만이라도 이런 뷰 실컷 보고 싶다.
이렇게 잠깐 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 달 살기 하고픈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건물 내부랑 특히 이 테라스 뷰 보러 꼭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300엔 가치는 충분히 하니까요. 그렇게 잘 구경하고 아쉽지만 다음 코스 구 영국 영사관으로 가봅니다. 공회당 아래쪽에 있는 모토마치 공원을 지나서 가는데요. 공원이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해요. 막 예쁘다기보다는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원입니다. 공원을 통과해 쭉 내려가면 구 영국 영사관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무료로 볼 수 있는 내부만 가볍게 둘러보고요. 여기 영사관 내에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꽤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 정원 쪽으로 이동해 보는데 와, 앞쪽에서 보니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느낌의 유럽풍 건물이 예뻐요. 무엇보다 정원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밖은 관광객들이 꽤 많은 편인데 여기 정원은 고요 그 자체. 아이 성향인 저는 여기 들어오니 뭔가 힐링이 되네요. 분수 물소리도 듣기 좋고요. 너무 편안해서 한참을 있었어요. 정원을 나와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길. 오징어 문양의 맨홀 뚜껑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하코다테의 상징이거든요. 이 오징어가. 이제 연달아 교회 성당들을 둘러볼 건데요. 처음으로 간 곳은 하리스토스 정교회. 1860년에 건립된 일본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으니 진짜 러시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 바퀴 산책하는데 러시아 여행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추억 회상 제대로 했죠. 다음은 저기 빨간 지붕의 성당을 보러 갈 건데 이름은 모토마치 성당입니다. 프랑스 선교사 메르메드 카시옹이 1924년에 건립한 성당인데요. 오래간만에 유럽식 성당 구경하니 재미있더라고요. 내부는 촬영 금지라 촬영은 못했지만요. 이제 건축물 투어의 마지막 성요한교회입니다. 여긴 영국 개신교 교회래요. 건물 양쪽이 뚫려 프레임처럼 보이는 건축 양식이 참 멋집니다. 꼭 액자 속에 하늘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구경 잘하고 하치만자카를 내려와서 다시 바다 보러 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바다색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종일 돌아다녔더니 힘이 드네요. 숙소 가서 쉬려고 했는데 갈증이 심해서 스타벅스 가서 시원한 거 마시며 쉬려고요. 여러분 여기 스타벅스가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창밖으로 보이는 아카렌가 창고 딱 이 모습 예쁘죠?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있는 테라스도 있는데 저는 시원하게 쉬려고 실내에서 마셨어요. 제가 주문한 건 아이스 말차 라떼. 여러분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일본 스타벅스 오시면 말차 라떼 추천이에요.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코스. 야경을 보기 위해 하코다테 역에 왔습니다. 하코다테 역 앞 정류장에서 등산버스를 타고 하코다테 산에 올라가려고요. 전망대가 있는 하코다테 산은 보통 로프웨이로 많이 가는데 로프웨이가 가격도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해서 저는 등산버스를 택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참 좋네요. 해질녘 버스 안에서 보는 하코다테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앉으면 이렇게 하코다테 뷰를 볼 수 있어요. 드디어 하코다테 산 전망대 도착. 먼저 돌아가는 버스 시간대 체크하고 전망대 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전망보다는 석양 볼 수 있는 쪽이고 전망 보는 쪽으로 갔는데 와 듣던 대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하코다테에 온 관광객들 다 여기 와 있나 봐요. 드디어 뷰를 보는데 와, 눈이 너무 시원해지는 뷰예요. 예쁜 해안선에 모래시계 모양의 육지가 귀엽기도 하고 저는 일몰 전에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저처럼 늦은 오후에 오셔서 낮의 모습과 서서히 밤이 되는 모습, 그리고 야경까지 모두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때마다의 느낌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밤의 모습을 추천드립니다. 하코다테 야경이 일본 3대 야경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아쉽지만 저는 인증샷 하나 남기고 하산합니다. 하코다테 진짜 보석 같은 도시네요. 넷째 날.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려요. 내일도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는데 그래서 쉬어가기로 했어요. 언제부턴가 여행을 하면 많이 보고 노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마도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참에 여행 스타일도 좀 바꿔보려고요. 오늘 아침은 숙소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저 여기 스타벅스 너무 좋아요.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아늑한 느낌. 낮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해서 아침에 왔는데 한산하니 쉬기에 딱이네요. 아침에 맞는 커피 냄새도 좋고요. 제가 너무 앉고 싶었던 자리, 아카렌카 창고가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서 더 좋아요. 어제는 꽉 차 있어서 못 앉았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와, 이 창 너머 뷰 그냥 응시하게 돼요. 같은 사물이지만 그냥 보는 것과 이렇게 프레임 너머로 보는 모습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비는 점점 거세지고 덕분에 마음껏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늘어지고 싶은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멀리는 못 가고 바로 옆에 있는 럭키피에로 마리나 세이로점에 갔어요. 여기는 규모도 크고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매장인데요. 오, 이 인테리어 어쩔? 진짜 제대로 럭키피에로입니다. 뭔가 레트로스러우면서도 키치한 느낌? 보기만 해도 재미있어요. 여긴 항상 웨이팅 천국인데 비 때문인지 사람이 없어 그래도 금방 주문했고요. 자리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전에 차이니즈 치킨버거 먹었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베스트 메뉴인 차이니즈 치킨 커리를 주문했는데요. 맛있겠죠? 양도 너무 푸짐해요. 음료 포함해서 1,056엔.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죠. 이 음료는 캔이 예뻐서 시켜봤어요. 맛은 조금 맹맹한 마운틴 듀 같은 아주 맛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캔이 예쁘니까 한국 돌아갈 때 2개 사가지고 갔습니다. 치킨 카레는 와, 정말 기대 이상. 일본이 원래 카레를 잘하잖아요. 맛있더라고요. 이 닭강정 같은 치킨은 말씀드렸듯이 단짠단짠 맛있고요. 제가 원래 자극적인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여행 왔으니 음식 일탈. 자극적인 거 실컷 먹어줍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물 엄청 먹혀요. 사실 처음 럭키피에로 음식 먹었을 때 자주는 못 먹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2번이나 왔네요. 가성비 좋고 맛도 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또 숙소 바로 근처니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암튼 여러분, 하코다테 오시면 럭키피에로는 진짜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뭔가 특색 있는 분위기가 여행의 재미를 더해주니까요. 밥 먹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비. 숙소에서 그냥 낮잠 잘까 하다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카페가 있거든요. 고민 살짝 하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비 오는 하코다테 제대로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숙소에서 카페까지는 약 30분 거리인데 구경도 할 겸 걸어갑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바닷가와 아카렌카 쪽을 벗어나니 사람이 안 보이네요. 사람이 분명 사는 동네이긴 한데 아무리 비가 와도 그렇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신기했어요. 비는 오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행지에 오면 모든 게 궁금. 구경 살짝 해주고 또 계속 걸었죠. 그런데 이번엔 또 특이한 건물이 궁금해서 구글맵 찾아보니 고룡사라는 불교 사찰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조각으로 멋지게 장식된 건물이 멋집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분위기 있는 사찰. 잠깐 구경하고 가려는데 진짜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비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한참을 서 있었죠.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0분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많이 기대하고 설렜던 이번 여행. 멋진 모습을 담겠다고 가졌던 여행 유튜버로서의 열정. 그리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며 다 내쉬지 못했던 깊숙이 자리한 숨.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내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마음이 엄청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 조금 잦아들어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오늘 여행은 공쳤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은 어느새 온데간데였고 빗길을 뚫고 걷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던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 외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빗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비에 제 머릿속이 깨끗이 씻기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죠.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카페 도착.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카페 안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하늘이 개기 시작했어요. 이 카페가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동화 같은 분위기의 카페인데 카페도 너무 예쁘고요. 먼저 주문을 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비 온 뒤 나온 따뜻한 햇살. 이런 풍경에 머리가 멍해질 때쯤 제가 주문한 스팀드 번셋이 나왔어요. 아우, 보기만 해도 예쁘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비가 그치고 바다가 점점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쁜 바다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오는 동안 비와 함께한 시간이 좋아서 바다를 못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쁜 카페에서 바다까지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술빵 같은 이 빵과 음료의 맛은 살짝 별로였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뭐 맛이 중요한가요? 그렇게 카페에서 바다 보고 제트게임 멍 때리고 예쁜 카페 사진도 실컷 찍고 나왔습니다. 카페를 나올 땐 바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쉬운 마음에 못 떠나고 바다 보러 갑니다. 카페 아래쪽으로 바다 가까이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일몰까지 보고 가고 싶지만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살짝 보고 가려고요. 조금 내려가니 바로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풀과 방파제가 있어 시야가 확 트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가까이에서 보는 거죠. 내려와 보길 잘한 것 같아요. 돌아갈 때는 이 바닷가 마을을 통과해서 가는데요. 구글맵 보니 이쪽으로 쭉 가면 큰 길과 연결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집들이 아기자기한 게 너무 귀여워요. 그렇게 걸어서 큰 길로 나와 노면 전차를 타고 하코다테 이자카야 거리 다이몬 요코초로 갔습니다. 저녁밥을 여기서 먹으려고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었던 야키토리 곤찬이라는 야키토리 집이 휴무네요. 아, 여기 야키토리 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꼭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를 먹을까 고민하다 하코다테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소금 라멘인 시오라멘 먹으러 갑니다. 사실 시오라멘도 제가 정말 먹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지오켄이라고 시오라멘 찐 맛집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소금 라멘 잘하는 체인점인 이지사이로 갔어요. 여긴 가게 들어가기 전 키오스크로 주문을 먼저 해야 하는데 키오스크에 한국어가 있어 어렵지 않게 시오라면 주문했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깔끔하고 괜찮네요. 와, 정말 앉자마자 한 10초 후에 라면이 나왔어요. 완전 초스피드. 이게 바로 시오라면인데 비주얼은 평범한데 맛도 평범했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한 건지 아무튼 제 입엔 그냥 먹을 만한 정도? 저는 미소라면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배고플 때 먹어서 싹싹 다 먹기는 했습니다. 아참, 제가 맛 좀 끌어보려고 후추랑 고추기름을 넣었는데 완전 망했어요. 제가 자주 여행하는 태국에서는 국수에 이런 양념들을 첨가하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그 생각하고 넣었는데 실패. 그래도 시오라면 맛을 봐서 뭔가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시오라멘 클리어. 밥 먹고 숙소 돌아와서 조금 쉬다가 밤 산책 좀 하고 넷째 날은 마무리했습니다. 숙소가 바닷가 근처니 밤바다도 실컷 보고 좋네요. 다섯째 날, 내일이 한국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하지만 비가 와도 아침은 먹어야죠. 애끼니 아침 시장에 왔어요. 한국 가기 전에 카이센동 실컷 먹으려고요. 오늘 갈 식당은 에비스 스시 슈코도.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역시나 웨이팅 줄이 깁니다. 기다리며 식당 앞 음식 사진을 보니 배가 더 고파오네요. 오늘은 메뉴를 정하고 왔어요. 하코다테에 왔는데 이곳 명물인 오징어를 아직 못 먹어서 오늘 아침밥은 오징어 우니 카이센동 먹으려고요. 거의 30분을 기다린 끝에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주문한 오징어 우니 덮밥을 받았습니다. 비주얼 아주 죽이죠. 내 사랑 우니, 내 사랑 오징어. 우니는 이번에 여기 와서 맛을 제대로 알았고 오징어는 제가 오징어, 문어, 쭈꾸미 이런 연체 동물을 엄청 좋아해요. 맛을 보는데 맛있죠. 부드럽기보다 엄청 쫄깃한 식감이에요. 맛있는데 이가 안 좋으면 먹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암튼 맛있었고요. 아, 이 식당이 맛도 있지만 좋은 게 대, 중, 소 사이즈별로 팔아요. 저는 중을 먹었는데 양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소짜리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오면 이것저것 먹을 게 많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조금 남겼어요. 바로 또 가고 싶은 식당이 있었거든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아침 식사 2차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아침을 먹을 곳은 500엔 초저렴 카이센동으로 유명한 아사이치 쇼코도 니방칸. 실내 시장 2층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가 가격 대비 꽤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막 먹고 싶었다기보다 궁금했어요. 과연 500엔 카이센동은 어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식당이 꽤 넓습니다. 이번 여행 중 대부분의 맛집 식당에서 웨이팅을 한지라 이렇게 웨이팅 안 하고 바로 들어오니 너무 좋네요. 이제 메뉴를 보는데 가성비 좋은 메뉴들이 많아요. 차림 구성도 좋고요. 하코다테에서 한 달 살기 하면 여기 완전 단골 될 것 같은 집입니다. 저는 여기에 온 목적에 맞게 500엔 카이센동 첫 번째 메뉴로 주문했고요. 짜잔! 이게 바로 500엔짜리 카이센동이에요. 음식을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토핑들이 아주 듬성듬성. 그래도 500엔에 이 정도면 감사히 먹어야죠. 맛을 보는데, 첫 맛은 그냥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을수록 맛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 밥이 참 맛있었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먹을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그런 카이센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하코다테에서 간 카이센동 맛집들은 정말 모두 추천인데요. 그래도 한 곳만 꼽아달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로 간 차무 시푸드 레스토랑을 추천할게요.
양도 맛도 완전 대만족한 집이었거든요. 아무튼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 정신 발휘해서 아침 식사 2차까지 먹었고요. 식당에서 나왔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내려요. 이제 비에 초월한 상태라 밖으로 나가기 전 실내 시장을 둘러보는데 여기에 스탬프가 있네요. 오징어 스탬프. 시장 구경하며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어요.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내일이면 떠나니까 계획대로 움직이려고요. 하코다테 기차역 근처 정류장에서 2번 노면 전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를 달려 야치가시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와, 그런데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이 뷰 어쩔? 하코다테는 번화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너무 한산하고 고즈넉한 것 같아요. 정류장에서부터 제가 갈 목적지까지는 약 20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걷는 건 좋아요. 진짜 예쁩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더 멋진 게 아닐까. 조금 걸으니 제가 갈 이정표가 보이는데요. 바로 다치마치 곳. 지금부터는 오르막길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 양옆으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하코다테에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은 거죠? 찾아보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개항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생긴 각국의 공동묘지들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왼쪽 묘지들 옆으로 바로 바다인데 비가 와서 바다가 잘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 날씨 좋았으면 정말 예뻤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져요. 오르막을 계속 오르는데 비가 진짜 양동이로 들이붓듯 내려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5분 후 다시 출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와,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가는 길에 발견한 오징어 장식이 있는 펜스. 비가 또 쏟아질까 봐 자연스레 걸음이 빨라져요. 비를 뚫고 드디어 목적지 도착. 이번 여행 저의 마지막 명소 다치마치 곳입니다. 와, 예술입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오사카만 출장으로 4~5번 가고 후쿠오카 여행 1번 가고 도쿄는 정말 스쳐만 지나갔었고요. 일본에도 이렇게 멋진 대자연이 있다니. 아무튼 비를 뚫고 온 보람이 있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사진에서 봤을 때는 아주 새파란 바다였는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 새파란 바다는 아니었지만 산과 절벽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이 풍경은 정말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완전 추천이요. 저희 숙소 앞 바다와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바다는 뭔가 와일드한 대자연의 느낌이랄까? 그렇게 다치마치 곳 구경 잘했고요. 와,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아까 올 때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해가 나니 오른쪽에 보이는 바다며 길이 정말 예쁜데요. 물론 양옆으로 묘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오르막길이요. 지금은 내리막이지만 저는 충분히 걸어올 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차 타고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서움을 많이 타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갈증이 나서 여기 바닷가 뷰카페에 왔는데 클로즈네요. 어쩔 수 없죠. 얼른 숙소 가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셔야겠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인데 세이코마트가 보여요. 이 세이코마트는 홋카이도에만 있는 편의점인데요. 여러분, 여기 음식이 그렇게 괜찮다고 합니다. 구경하고 맛난 거 있음 조금 사갈게요. 맥주 마실 거니까 안주로 먹을 치즈랑 살라미 같은 거 사고요. 홋카이도가 유제품이 유명하니까 이 크림빵도. 그리고 여러분, 이 홋카이도 지도 보이세요? 세이코마트 상품들 보면 홋카이도 지도가 있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 자체 상품이래요. 퀄리티가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핫셰프 코너인데요. 매장 내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다고 해요. 여기 음식들도 맛있다고 하는데
아침 많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패스할게요. 이건 여기에서 유명한 야마와사비 시오라멘. 이건 살게요. 그런데 이 와사비 라멘은 나중에 한국 가서 먹어보니 제 입에는 별로더라고요. 왜 인기가 있는지 저는 이해 불가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건 멜론 아이스크림. 이거 세이코마트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 오, 진짜 맛있습니다. 멜론 향이 꽤 강하면서 아이스크림 특유의 부드러움이 잘 느껴지는데, 거기에 이 콩 부분이 맛있어요. 우리가 익히하는 그런 과자 콩과는 달리 뭔가 쫀득한 식감? 아무튼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배는 부른데 여행 막바지 되니 못 먹은 것만 생각나고 결국 숙소 와서 바로 봉지 풀어서 먹었네요. 유튜브 찍는다고 편의점 음식 접시에 담아봤어요. 먼저 빵부터 먹는데 오, 이게 그냥 크림빵이 아니고 빅슈예요. 입안에서 그냥 녹아요, 녹아. 편의점 빵치고는 고퀄리티예요. 맛있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갑자기 홋카이도 3대 디저트 맛집 키타카루의 슈가 생각나네요. 거기 슈가 정말 예술. 이번 여행에서 진짜 슈 맛을 알아버렸어요. 다음은 이 저렴이 살라미 같은 거. 이것도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딱인데 100엔 조금 더 줬나? 엄청 저렴해요. 가격 대비 완전 만족입니다. 크림치즈 같은 이건 말해 뭐해 맛있죠. 일본 편의점에는 만난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다음에 올 땐 공부 좀 해서 세이코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맛돌이들 다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먹고 소화시킨다고 숙소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이 공간이 가장 그리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잠 안 자려고 버텼는데, 결국 못 버티고 잤고요. 2시간 넘게 잤나? 그리고 일어나 밤 산책하러 나왔어요. 숙소가 바닷가에 아카렌카 창고 바로 근처라 너무 좋네요. 숙소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분위기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아카렌카 창고 안을 조금 구경하려고요. 5분 후면 폐점이라 그냥 살짝만. 목욕이 별로 없는 저는 아이 쇼핑을 그리 즐기지 않아서 이렇게 휘리릭 봐도 충분합니다. 여기 대충 봤는데 가격은 적당한 편인 것 같고요. 쇼핑 좋아하시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사실 계획은 이자카야 같은 곳에 가서 일본식 안주에 한잔 하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그리고 방금 자다 나와서 얼굴도 머리도 엉망이거든요. 결국은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사다 먹기로 하고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쿤마트에 왔어요. 여기가 꽤 넓은 슈퍼마켓이라 구경도 해보고 싶었고요. 외국 나오면 이런 슈퍼마켓 구경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쇼핑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채소, 과일 등등 먹거리 아이 쇼핑은 좋아해요. 저녁밥으로 뭘 먹을까 둘러보는데 제가 늦게 와서 그런지 초밥, 치킨 이런 건 안 보이네요. 대신 이게 남아 있어요. 오징어 튀김. 거기에 마감 세일 50% 할인 들어가서 이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낫또김밥. 처음 먹어보는 거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것도 픽. 일본 오면 먹어야 하는 어묵도 하나 사고요. 한국에 가져갈 과자들도 몇 개 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바로 저녁 식사 시작. 그런데 차려놓고 보니 너무 기름진 음식만 샀네요. 이건 우유인 줄 알고 샀는데 마시는 요거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일본은 편의점, 슈퍼마켓에도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파니 한 달 살기가 더 하고 싶어지네요. 거기에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타임 세일을 많이 해서 가성비 있게 여행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낫또김밥은 처음이라 조금 먹기가 쉽진 않았는데 다음에 다시 시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은 별로지만 몇 번 먹으면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코다테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하코다테에서의 마지막 날, 이틀 연속 그렇게 비가 오더니 떠나는 날 되니 이렇게 여행 통틀어서 날씨가 가장 좋네요. 안 그래도 아쉬운데 더 아쉬운 마음 갖게 하려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나 봐요.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하코다테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는 오후 비행기라 여유가 있어서 주변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밥도 먹으려고요. 전에 그냥 지나갔던 하치만자카 근처 카페요. 거기 가보려고요. 10시 오픈이라 천천히 하치만자카를 올라갑니다. 드디어 도착! 키쿠 이즈미. 이 카페 건물이 1882년에 지어졌대요. 그리고 1990년까지는 실제 사람이 거주했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 10시 땡 오픈하자마자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일본 가정집 분위기네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기대를 진짜 많이 했나 봐요. 기대보다는 좀 평범한? 그래도 여행 마지막을 차분하게 보내기에는 좋았고요. 여기 근처에 명소들이 많으니 여러분들 구경하시다가 쉬어가기에는 좋은 카페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하코다테가 더 예뻐 보이네요. 아, 딱 이틀만 더 있다 가고 싶다. 햇빛 알러지가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땡볕에 바다 본다고 서 있었어요. 못 봤던 베이 쇼핑몰도 구경하고요. 여기는 어제 갔던 곳보다 볼거리, 살거리가 더 많네요. 물론 저는 안 샀지만, 대신에 쇼핑몰 한켠에 있는 하코다테 스탬프를 기념으로 찍어봤습니다. 구경은 대충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공항으로 가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식사는 숙소에 있는 이 식당에서 먹고 싶었는데 영업을 안 하네요. 여기 야외 자리에서 바다 보면서 먹으면 완벽한 점심 식사가 될 것 같은데 아쉬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식사도 럭키비에로 당첨입니다. 하코다테도 맛집들이 꽤 많은데 곧 공항으로 가야 하니 움직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먹는 걸 택했어요. 럭키피에로는 한국 가면 너무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메뉴는 치즈치킨 오믈렛을 주문했는데요. 역시 자극적인 맛이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숙소 가서 맡겨두었던 짐을 찾고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하코다테 기차역 앞 정류장에 왔어요. 공항버스는 11번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데 12시, 2시, 4시 타임 때는 공항버스가 없더라고요. 물론 추후 항공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되겠지만요. 버스가 와서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와, 공항 가는 길도 예쁘네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요. 공항까지는 차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멀지 않습니다. 드디어 공항 도착. 버스는 하코다테 공항 국내선 쪽에서 하차하는데 국제선은 국내선 바로 옆에 있어요. 하코다테 공항 자체가 작다 보니 건물 간 이동도 금방입니다. 국제선 쪽은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역시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체크인 카운터 오픈 전까지는 국내선 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국내선 쪽에서 앉아 있다가 체크인 때가 돼서 국제선 쪽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 공항 볼수록 귀엽네요. 이 국제선 쪽이요. 이게 진짜 다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공항 중에 제일 작습니다. 체크인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는데 작은 면세점이 있어요. 로카테이가 있어 스트로베리 화이트 초콜릿 몇 개 샀습니다. 이제 진짜 하코다테를 떠날 시간. 비행기 타러 갑니다. 진짜 정말 좋았다, 하코다테. 저는 출장이나 여행으로 일본을 몇 번 가봤지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홋카이도 여행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도시도 자연도 음식도 모두 다요.
특히 하코다테는 최고였는데요. 제가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지를 좋아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지만 다음에 오게 되면 조금 더 오래 현지인처럼 지내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늦지 않은 때에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요. 홋카이도는요. 너무 주저리주저리 제 여행 일상을 보여드려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